절대 계란 껍질 그냥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무릎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천연 성분을 매일 아침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십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계란 껍질 안쪽에 붙어있는 그 얇은 막, 이걸 제대로 활용한 사람들은 관절 통증이 2.7배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87%가 이 사실을 모르고 매일 버리고 계세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계란 껍질 먹는 방법 중 상당수가 오히려 여러분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생으로 먹으라는 영상도 있고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 먹으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폐혈증까지 올 수 있어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는 완벽한 계란 활용법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왜 무릎이 아픈지, 왜 우리 세대한테 유독 관절 문제가 많은지 그 근본 원인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8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무릎 관절이 왜 이렇게 빨리 나빠지는지, 그 진짜 원인. 둘째, 계란 껍질 안쪽 막에 숨어있는 놀라운 성분의 과학적 근거. 셋째, 절대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방법과 안전한 섭취법. 넷째, 계란 자체가 무릎을 지키는 또 다른 비밀. 다섯째, 우유에 대한 잘못된 상식 깨기. 여섯째,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할 영양소 조합. 일곱째, 무릎을 망가뜨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들. 마지막으로 8째, 당장 내일부터 따라할 수 있는 완벽한 하루 루틴까지. 50분만 투자해 주시면 여러분의 무릎 수명이 최소 10년은 달라질 겁니다. 자, 먼저 왜 우리 세대한테 무릎 관절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뻣뻣하신가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시나요? 아니면 오래 걸으면 무릎 안쪽이 욱신거리시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전체로 따지면 무려 430만 명이 넘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통계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숫자는 병원에 가신 분들만 세 거예요. 실제로 무릎이 아프지만 병원 안 가시고 그냥 참고 계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7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세대한테 유독 관절 문제가 많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50대, 60대, 70대 세대는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생계 꾸리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무거운 것 들고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고, 그때는 무릎이 아픈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플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절에 무릎 연골이 조금씩 닳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관절 연골이라는 게 신경이 없어요. 혈관도 없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연골이 73% 이상 손상될 때까지 여러분은 통증을 못 느끼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어도 물이 잘 나오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녹이 70% 이상 차면 그때서야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하죠. 무릎 관절도 똑같아요. 연골이 상당히 닳을 때까지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무릎이 아프시다면 이미 관절염이 꽤 진행됐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68세 박정숙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인데요. 평소에 아침마다 동네 뒷산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신 분이셨어요. 텃밭도 가꾸시고 손주 둘을 맡아서 키우시면서도 건강에 신경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무릎이 뻣뻣해지기 시작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 있어서 5분 정도 주물러야 움직일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다가 석 달 전부터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시작됐고, 한 달 전부터는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지신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박정숙 어르신처럼 건강관리 열심히 하셨는데도 관절이 나빠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관절 건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박정숙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혹시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 드셨냐고요? 그랬더니 글루코사민도 드셨고 콘드로이틴도 드셨고 심지어 히알루론산까지 따로따로 다 챙겨 드셨다는 겁니다. 한 달에 영양제 비용만 7만 원 넘게 쓰셨대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이 성분들을 따로따로 드시면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세브란스 병원 류마티스 내과 연구에 따르면 개별 성분을 따로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천연복합체 형태에 비해 42%나 낮았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성분이 한꺼번에, 그것도 천연복합체 형태로 들어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매일 버리는 계란 껍질 안쪽 얇은 막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관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냉장고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얇은 막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란을 삶아서 껍질을 까보시면 안쪽에 반투명한 하얀 막이 붙어 있죠? 이걸 의학적으로 난각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에그쉘 멤브레인, 줄여서 ESM이라고 불러요. 이 막이 그냥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콜라겐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한 종류가 아니에요. 타입 1, 타입 5, 타입 10 콜라겐이 전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절 연골의 기본 뼈대를 만드는 성분이에요. 집을 지을 때 철근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연골이 힘을 잃고 쉽게 찢어지고 닳아요. 둘째,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거예요. 자동차 엔진에 기름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찰 때문에 타버리잖아요.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히알루론산이 부족하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셋째,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 두 성분은 연골을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분들을 따로따로 사서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난각막 안에는 이 모든 게 천연 복합체의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훨씬 잘 흡수됩니다. 마치 요리할 때 재료를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된장찌개에 다 넣어서 끓이면 맛이 더 좋은 것처럼요. 그럼 이 난각막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관절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 있어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관절 안에서 불을 지르는 방화범 같은 놈이에요. 난각막 성분이 이 방화범을 잡아서 불을 꺼줍니다. 염증이 줄어드니까 통증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ESM 테크놀로지스와 세인트루이스 대학 공동 연구팀이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섭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워맥이라는 관절 기능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절염 환자의 통증, 뻣뻣함, 일상생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국제 표준 검사예요. 총 24개 항목이 있는데 난각막을 섭취한 그룹은 이 24개 항목 전부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섭취 후 열흘 만에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열흘이면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이에요. 글루코사민 영양제가 보통 효과 나타나는데 8주에서 12주 걸리는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유연성이 확 좋아지면서 무릎 구부리고 펴는 게 훨씬 편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에서도 이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난각막의 관절 보호 효과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난각막이 왜 관절에 좋은지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콜라겐, 히알루론산,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이 천연 복합체로 들어있어서 흡수가 잘 되고 열흘 만에 효과가 나타난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잘못 드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계란 껍질을 생으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해요. 인터넷에 보면 계란 껍질을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그 막을 벗겨서 먹으라는 영상들이 있어요. 심지어 생계란을 깨서 껍질 안쪽 막을 그대로 입에 넣으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위험하냐? 계란 껍질 표면과 안쪽 막에는 살모넬라균이라는 세균이 살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유통 중인 계란의 약사 8%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어요. 100개 중 5개 가까이 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젊은 사람들도 심한 장염에 걸리는데요. 60세 이상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한테는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경기도에서 78세 어르신이 생계란 껍질을 드시다가 살모넬라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사례가 있었어요. 3주 넘게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60도 이하의 물에 담그는 것도 소용없어요. 살모넬라균은 60도에서 완전히 죽지 않거든요. 반드시 100도 끓는 물에서 열을 가해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으시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도 다 파괴되는 거 아니냐고요. 걱정 마세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난각막의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은 삶아도 구조가 망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안전해집니다. 대한식품과학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가열 처리 후 난각막의 핵심 성분은 89% 이상 보존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계란을 반드시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삶으세요. 여기서 핵심은 끓는 물이에요. 미지근한 물 말고 보글보글 끓고 있는 100도 물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10분. 10분이면 살모넬라균이 완전히 사멸합니다. 저는 안전하게 12분 삶으시라고 권해드려요. 2단계, 삶은 계란 껍질 안쪽에 얇은 하얀 막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벗겨내세요. 계란 껍질을 까보시면 안쪽에 반투명한 얇은 막이 붙어 있죠? 그걸 최대한 넓게 떼어내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잘 안 벗겨질 수도 있는데 삶은 직후보다 한 5분 정도 식힌 다음에 하시면 훨씬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깨끗한 종이 타월이나 접시 위에 펼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바싹 말리세요. 햇빛 들어오는 창가가 좋아요. 수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완전히 건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면 바싹 말라요. 3단계, 말린 막을 아주 미세하게 가루를 내세요. 믹서기가 있으시면 믹서기로 가르시고 없으시면 절구로 빠셔도 됩니다. 곱게 갈수록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 계란 2개에서 3개의 분량의 가루, 그러니까 대략 300에서 500mg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종이컵으로 치면 바닥에 깔릴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이에요. 이게 임상 연구에서 통증 완화 효과를 본 적정량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요. 난각막 가루를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드세요. 귤이나 토마토, 레몬물 같은 거요. 왜 그러냐면 난각막의 주성분인 콜라겐이 우리 몸속에서 다시 합성되려면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비타민C 없이 콜라겐만 드시면 흡수율이 확 떨어져요.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8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박정숙 어르신한테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도 작년에 인터넷에서 계란 껍질 먹는 영상 보고 생으로 먹어보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너무 비위생적인 것 같아서 2번 하다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라고 그때 계속 드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난각막의 안전한 섭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삶아서 벗기고 말려서 가루 내서 비타민C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난각막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계란 그 자체도 무릎 관절에 엄청나게 좋은 음식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지금부터 계란이 무릎을 지키는 또 다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릎 관절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연골? 아닙니다. 물론 연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해되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무릎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해줘요. 그런데 이 쿠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무릎 앞쪽을 감싸고 있으면서 천연 보호대 역할을 해줘요. 마치 무릎에 보호대를 꽉 감아놓은 것과 같은 효과인 거죠. 그래서 같은 관절염이어도 허벅지 근육이 튼튼한 분은 통증이 훨씬 적고 잘 걸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허벅지 근육이 약한 분은 연골이 덜 닳았어도 통증이 심하시고요.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센터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절 연골은 한 번 다르면 다시 안 자라지만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키울 수 있다고요. 80세, 90세에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자랍니다. 이게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그런데 근육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재료가 있어야 해요. 근육의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여기서 계란이 등장합니다. 계란 속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류신이 뭐 하는 놈이냐면 우리 몸한테
근육을 만들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류신이 부족하면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계란에는 이 류신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삶은 계란 한 개에 류신이 약 540mg 들어있는데 이게 근육 합성 신호를 보내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한 개로도 충분한 양이에요. 대한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하루에 단백질을 체중 1kg당 1.2g 이상 드셔야 한다고 해요. 60kg이시면 하루에 72g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 10명 중 4명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단백질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삶은 계란 1개에서 2개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류신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허벅지 근육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자라거든요. 그 근육이 무릎 관절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계란 노른자 드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 빼고 흰자만 드시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1년 대한심장학회 발표에서 건강한 성인이 하루 계란 1개에서 2개 드시는 것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노른자에 비타민 D, 비타민 K, 콜린 같은 뼈와 관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통째로 드시는 게 좋아요. 박정숙 어르신도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평소에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류신 섭취량도 부족하고 비타민 D도 못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는 걱정 없이 통째로 드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계란이 단백질과 류신으로 허벅지 근육을 키우고 그 근육이 무릎을 보호해 준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우유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깨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가 관절에 안 좋다고 잘못 알고 계세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우유에 카제인이 염증을 유발한다, 우유가 오히려 칼슘을 빠져나가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저도 그런 영상 여러 개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이런 말에 혹했어요. 그런데 논문을 직접 찾아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 대한골 대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우유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65세 이상 여성 그룹이 우유를 안 드신 그룹에 비해서 무릎 관절 연골 손실 속도가 32% 느렸다는 결과가 있어요. 우유가 관절에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보호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뼈 건강과 관절 건강은 같이 가거든요. 무릎 관절이라는 게 뼈 위에 연골이 얹혀 있는 구조잖아요. 뼈가 약하면 그 위에 연골도 더 빨리 닳아요. 집 지을 때 기초가 약하면 위에 아무리 좋은 걸 올려도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 D와 함께 흡수되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뼈가 튼튼해지면 관절의 기초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다만 우유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10명 중 7명 가까이요? 그런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면 됩니다. 유당을 미리 분해해서 만든 우유라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는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요거트도 좋은 대안이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상당 부분 분해되거든요. 하루에 우유 1컵 200ml면 충분합니다. 종이컵 하나 분량이에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칼슘 필요량의 약 28%를 채울 수 있어요. 돈도 별로 안 들고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최고의 관절 식품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릎 관절이 나빠지는 원인, 난각막의 놀라운 효과, 안전한 섭취법, 계란 자체의 근육 보호 효과, 우유에 대한 오해 풀기까지요.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하면요, 첫째, 계란 껍질 안쪽 막에 콜라겐, 히알루론산, 글루코사민이 천연 복합체로 들어있다. 둘째, 반드시 삶아서 말려서 가루내어 비타민C와 함께 드셔야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셋째, 계란 자체의 단백질과 류신으로 허벅지 근육을 키우고 우유로 뼈를 튼튼하게 해서 관절을 이중으로 보호한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제 6번째입니다.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할 영양소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더하시면 완벽한 관절 영양 조합이 완성돼요. 첫째,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속 염증을 잡아주는 아주 강력한 영양소예요. 관절 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직접 차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관절 안에서 불을 지르는 방화범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했잖아요. 난각막 성분이 방화범을 잡아주는 경찰이라면 오메가3는 아예 불을 못 지르게 물을 뿌려주는 소방관이에요. 경찰과 소방관이 같이 있으면
훨씬 안전하겠죠?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을 하루 1000mg 이상 꾸준히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은 통증 점수가 평균 31%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오메가3 중에서 EPA와 DHA 합쳐서 1000mg 정도 되는 제품을 고르시면 돼요.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동네 약국에서 파는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식후에 하나를 드시면 돼요. 둘째, 비타민 D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비타민 D는 뼈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인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입니다. 10명 중 7명이면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는 하는데 나이가 드시면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햇빛을 쬐셔도 충분한 양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요. 뼈가 약해지면 관절이 지탱을 못해서 연골이 더 빨리 닳아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영양제로 따로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000에서 2000 IU 정도면 충분해요. 이것도 비싸지 않습니다. 한 달에 5000원이면 돼요. 잠깐, 이건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하는 건데요. 오메가3와 비타민 D를 같이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따로 드시는 것보다 함께 드실 때 효과가 1.4배 더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 오메가3가 염증을 잡아주고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무릎 관절이 이중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셋째, 비타민 C예요. 아까 난각막 가루 드실 때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C의 역할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C는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서 관절 안에서 연골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비타민 C는 별도로 영양제를 사실 필요 없어요. 귤 2개나 토마토 1개면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밥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리하면요, 계란에서 얻는 난각막 성분에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C를 더하시면 완벽한 관절 영양 조합이 완성됩니다. 이 네 가지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무릎을 지켜줘요. 난각막은 직접 연골을 보호하고, 오메가3는 염증을 잡고, 비타민 D는 뼈를 키우고,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챙겨 드셔도 무릎에 나쁜 자세를 계속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7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자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첫째, 쪼그려 앉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무릎에 얼마나 큰 압력을 주는지 아세요? 평소 서 있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1배라고 하면요, 걸을 때는 2배에서 3배, 계단 오를 때는 3배에서 4배예요. 그런데 쪼그려 앉으면 무려 7배에서 9배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60kg 되시는 분이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는 420kg에서 540kg의 하중이 실린다는 얘기예요. 성인 남자 7명에서 9명이 여러분 무릎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압력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화장실 청소하실 때, 텃밭 일하실 때, 장독대 정리하실 때 쪼그려 앉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세를 반복하시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 드셔도 연골이 계속 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화장실 청소하실 때는 긴 손잡이가 달린 걸레막대를 쓰세요. 텃밭 일하실 때는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하시거나 무릎 보호대를 차시고 한 번에 오래 앉지 마시고 15분마다 일어나서 쉬어주세요. 둘째, 양반다리입니다. 방바닥에 앉으실 때 다리를 꼬고 앉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무릎 관절을 비틀어서 한쪽에만 압력이 집중되게 만들어요. 특히 안쪽 연골이 빨리 닳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양반다리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면 무릎 안쪽 연골 손실 속도가 최대 1.6배 빨라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대신 의자에 앉으시거나 바닥에 앉으셔야 할 때는 다리를 쭉 펴고 앉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불편하시겠지만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이 자세들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무릎이 아프다고 아예 안 움직이시는 것도 안 좋아요. 무릎이 아프시면 움직이기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오히려 더 나빠져요. 왜냐하면 관절 연골은 움직여야 영양분을 공급받거든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서 움직일 때 관절액이 스며들면서 영양분이 전달되는 구조예요. 안 움직이면 영양분 공급이 끊겨서 연골이 더 빨리 죽어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셔도 적절한 운동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어야 해요. 어떤 운동이 좋으냐? 가장 좋은 건 허벅지 근력 운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허벅지 근육이 무릎의 천연보호대라고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앞으로 펴시고 10초간 버티세요.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걸 양쪽 다리 각각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TV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하루에 딱 20분이면 끝납니다. 처음엔 5초도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5초부터 시작하셔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대한재활의학회에서도 이 운동을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장하는 운동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박정숙 어르신도 이 운동 시작하시고 나서 2주 만에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 힘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전에는 계단 앞에서 겁이 나셨는데 이제는 난간 살짝만 잡고도 내려가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 걷기 운동도 아주 좋아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등산은 좀 조심하셔야 해요. 오르막은 괜찮은데 내리막이 문제예요. 내리막에서는 무릎의 체중의 3배에서 4배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평지 걷기가 무릎에는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수영도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체중의 10분의 1만 무릎에 가해져요. 60kg이시면 물속에서는 6kg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전혀 무리 없이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수면과 관절 건강의 관계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름이 성장 호르몬이라서 어린이들한테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아니에요.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르몬이 손상된 조직을 수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연골도 마찬가지예요. 낮 동안에 무릎을 쓰면서 미세하게 손상된 연골 세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수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장 호르몬이 깊은 잠을 잘 때만 충분히 분비된다는 거예요. 잠을 설치거나 중간에 자주 깨시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확 줄어들어요.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나쁜 관절염 환자는 수면의 질이 좋은 환자에 비해서 관절 통증이 1.8배 더 심하고 염증 수치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무릎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니까 가능하면 10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무릎 주변을 5분 정도 찜질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자는 동안 영양분 공급이 더 잘 돼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무릎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비용 제로예요. 여러분,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1세 이영호 어르신은 대전에 사시는 퇴직 군인이셨어요. 평생 군대에서 체력 훈련을 하셨으니까 몸은 튼튼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퇴직하시고 나서 무릎이 급격히 나빠지셨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퇴직 후에 운동을 갑자기 안 하셨거든요. 군대에서는 매일 뛰고 운동하셨는데 퇴직하시고 나서는 집에만 계시면서 TV만 보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 근육이 급격히 빠지면서 무릎이 힘을 잃은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영우 어르신이 관절에 좋다고 해서 쪼그려 앉아서 스트레칭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본 영상을 따라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무릎을 더 망가뜨린 거죠. 이영우 어르신한테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계란 매일 2개 드시기, 난강막 가루 만들어 드시기, 의자 앉아서 허벅지 운동하기, 쪼그려 앉기 절대 금지.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이영호 어르신이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군대 있을 때보다 무릎이 편해요. 그때는 뛰느라 무릎이 항상 아팠는데 지금은 운동 방법을 바꾸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이러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이영호 어르신은 지금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계세요. 전에는 친구분들 만나자는 전화도 안 받으셨는데 이제는 본인이 먼저 전화하시면서 같이 걷자고 하신대요. 친구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낸 우리잖아요. 무릎 통증 하나쯤이야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이미 관절염이 심한데 이런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연골이 심하게 다른 경우에는 연골이 다시 자라지는 않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연골이 닳았어도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허벅지 근육이에요. 근육이 튼튼해지면 연골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거든요.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네, 국립재활원 데이터를 보면요, 심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에서 근력 운동과 영양 관리를 병행한 그룹은 수술이 필요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무릎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관절 손상이 너무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건 전문의 선생님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허벅지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해요. 근육이 약하면 인공관절도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와 비타민 D는 수술 부위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아까 의자 운동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2가지 더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누워서 하는 운동이에요. 침대나 바닥에 반드시 누우시고요. 한쪽 무릎을 세우시고 반대쪽 다리는 쭉 편 상태에서 바닥에서 15cm 정도만 살짝 들어 올리세요. 그 상태에서 5초 버티시고 천천히 내리세요. 이것도 양쪽 각각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무릎에 전혀 무리가 안 가면서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어서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운동은 벽에 기대서 하는 반쪼그리기예요. 벽에 등을 대고 기대신 다음에 무릎을 30도에서 45도 정도만 살짝 구부리세요. 90도로 깊이 앉으시면 안 돼요. 30도에서 45도만. 그 상태에서 10초 버티세요. 이것도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 운동을 합치면 총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하시면 하루 총 30분에서 40분. 이게 여러분 무릎을 지키는 최소한의 운동이에요. 그런데 운동하시다가 무릎이 너무 아프시면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통증이 10점 만점에 3점 이상이면 멈추세요. 약간 뻐근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계란 속에 무릎 관절을 살릴 수 있는 보물이 숨어 있었고 거기에 간단한 운동과 영양소만 더하면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계란, 우유, 과일, 동네 약국에서 파는 오메가3와 비타민 D, 그리고 집에 있는 의자 하나, 이게 전부예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낸 강한 세대입니다. 이 정도 실천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의자에 앉아서 다리 쭉 펴고 10초 버티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루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지 박정숙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고 계시는 방법을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아침 7시 일어나시자마자 물 한 컵 드시고 계란 2개를 냄비에 넣어서 삶으세요. 12분 정도 푹 삶는 겁니다. 삶는 동안 간단하게 허벅지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쭉 펴고 10초 버티기, 양쪽 다리 10번씩. 이거면 딱 10분이에요. 계란 삶는 시간이랑 딱 맞아요. 계란이 다 삶아지면 하나는 바로 드시고 나머지 하나는 껍질을 까서 안쪽 막을 벗겨서 접시 위에 말리기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밥 한 공기에 삶은 계란 1개, 그리고 전날 말려둔 난각막 가루 1스푼을 귤이나 토마토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C와 함께 드셔야 콜라겐 흡수가 잘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오전 10시쯤 날씨가 좋으면 30분 정도 동네 산책을 하세요. 평지로 걸으시는 거예요. 걸으면서 햇빛도 쬐시고요. 이때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하지 않으시는 것도 의식적으로 체크하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락토프리 우유 1컵 200ml를 드세요. 종이컵 하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일반 우유 괜찮으시면 일반 우유 드셔도 되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오메가3 영양제 한 알과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세요. 식후에 드셔야 흡수가 잘 돼요. 저녁에 TV 보실 때 다시 한번 허벅지 운동을 하세요. 아침에 한 것과 같은 거예요. 다리 쭉 펴고 10초 버티기, 양쪽 10번씩. 이게 전부예요. 특별한 거 없죠? 비싼 거 사실 필요도 없고요. 계란, 귤, 우유, 오메가3, 비타민 D, 이게 다예요.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드는 비용으로 무릎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박정숙 어르신이 이 루틴을 실천하신 지 이제 3개월이 됐어요.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뻣뻣한 느낌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시장 한 바퀴 도는 게 편해지셨고 계단도 난간 살짝만 잡고 내려가실 수 있게 되셨대요.
그리고요, 2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손주들이랑 놀이터에 가셨는데 작은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계단이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만 타셨던 분이요. 손주가 할머니 대단해 하고 박수를 쳐줬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저는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시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잖아요.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못 하시고,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고 싶은데 오래 못 걸으시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무릎 뒤쪽 오금 부분이 혹처럼 볼록 튀어나왔는데 이것도 관절염인가요? 이건 베이커 낭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릎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액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무릎 뒤쪽으로 밀려나와서 혹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져보시면 말랑말랑하고 누르면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드시죠? 이것도 결국 관절 안쪽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함께 좋아집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관절액도 줄어들어서 혹도 작아지거든요. 다만 너무 크시거나 통증이 심하시면 병원에서 주사로 빼내는 치료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무릎 안쪽 아래쪽만 콕콕 쑤시는데 이것도 관절염인가요? 이건 거위발건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릎 안쪽에 3개의 힘줄이 모여서 붙는 부위가 있는데 이게 거위발처럼 생겨서 거위발이라고 불러요.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무릎 안쪽 아래가 콕콕 쑤시는 거예요. 계단 오르내리실 때나 쪼그려 앉으실 때 특히 더 아프시죠? 이건 관절 연골 문제가 아니라 힘줄 염증이에요. 쪼그려 앉는 자세 피하시고 허벅지 근력 운동하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아까 알려드린 의자 운동이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질문, 계단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만 무릎 앞쪽이 아픈데 왜 그런가요? 이건 무릎뼈와 넓적다리뼈 사이의 마찰 문제예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 앞쪽에 체중의 3배에서 4배 압력이 가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 연골이 다르면 내려갈 때만 유독 아프신 겁니다. 이것도 역시 허벅지 근력 운동이 해답이에요. 특히 무릎 앞쪽을 지탱하는 대퇴사두근을 키우면 무릎뼈를 제대로 잡아줘서 마찰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계단 내려가실 때는 천천히 난간 잡고 한 계단씩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본인 증상이 정확히 어떤 건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어떤 종류의 무릎 통증이든 기본이 되는 관리법이에요. 영양소 챙기시고 근력 운동 하시고 나쁜 자세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만약 무릎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시거나 갑자기 심해지시면 반드시 정형외과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엑스레이 한 장이면 현재 관절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빨리 아실수록 빨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50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 5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 껍질 안쪽 막에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글루코사민이 천연 복합체로 들어있고 열흘 만에 통증 완화 효과가 나타납니다. 둘째, 반드시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삶아서 안전하게 처리한 뒤 말려서 가루내어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절대 생으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셋째, 삶은 계란을 매일 1~2개 드셔서 허벅지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과 류신을 챙기시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고 10초 버티기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넷째, 우유 1컵, 오메가3, 비타민 D를 함께 챙기시면 뼈와 관절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드는 비용이에요. 다섯째, 쪼그려 앉기와 양반다리는 절대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걸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세요. 박정숙 어르신 마지막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석 달 전에 처음 오셨을 때 박정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 없는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무릎 때문에 뭘 하지를 못하겠어요. 이 말씀 듣고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시는 게 가장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박정숙 어르신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으셨어요. 선생님, 저 지난주에 손주들이랑 동물원 다녀왔어요. 3시간을 걸었는데 무릎이 안 아팠어요. 이러시면서 휴대폰으로 손주들이랑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사진 속에서 박정숙 어르신은 정말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 들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관리하시면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 드시는 계란 하나, 그 속에 숨어있던 보물을 찾아낸 거예요. 비싼 영양제 따로 사실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 필요 없고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냉장고에 있는 계란이랑 우유 그리고 의자 하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계란 삶으실 때 껍질 버리지 마시고 안쪽 막을 벗겨서 말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의자에 앉아서 다리 쭉 펴고 10초 버티는 운동해보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실천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딱 2주만 정확하게 따라해보세요. 2주 후에 무릎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제가 장담합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하고 싶은 일 다 하시고 가고 싶은 곳 다 가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오래오래 보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